안녕하세요. 분생관입니다. 본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4차 산업혁명이고 다른 하나는 공부 잘하기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공부 잘하기의 배경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세상이 변하고 있다. 2번 공부 잘하기. 3번 결론.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연료 측면에서 보면 석탄, 석유, 원자와 빛, 자료, 데이터의 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료가 소용없다라기보다는 이것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축적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회의 중에 상사는 외치죠. 해당 자료가 어딨나요? 근거가 무엇인가요? 하면서 이른바 데이터 토피아 시대에 오면서 데이터는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 소리, 색깔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빅데이터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제1차 산업혁명 때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났지요.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결국은 기계를 이기지 못했죠. 최근 들어 기계, 다시 말해서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부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디지털로 말해서 영 아니면 일입니다. 무기력해질 것인가 아니면 참여할 것인가입니다. 이 화면은 영국 드라마 휴먼즈를 캡처한 것입니다. 인공지능 AI 덕분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정도우미로 인공지능 로봇 아니타가 집에 들어와서 살림을 도와준다. 도우미는 식구들을 아침을 챙겨주고 묻는 것에 친절하게 대답도 한다. 아이는 책 읽어주는 아니타가 엄마보다 더 편하게 느낀다. 서둘러서 잠들기를 요구하는 엄마가 불편하다. 식구들은 아니타를 한 식구처럼 좋아한다. 그러나 회사 일 하느라고 바쁜 엄마는 집 역할이 대체되면서 당황스러워한다. 다음 사례로 최근 한 방송국에서 김주아 AI 아나운서가 실제 인물처럼 등장해서 뉴스를 보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야말로 사건이죠. 이 아나운서의 모습과 목소리를 입력한 다음 컴퓨터가 이것을 학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김주아 AI 아나운서가 탄생했다. 김주아의 모습과 음성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자료를 축적하면 그의 모습과 음성을 가진 AI가 만들어진다. 화면에서 마치 김 아나운서가 직접 말하듯이 MBN 정오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이것은 AI 바둑만큼이나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아름다운 모습과 음성을 가진 아나운서들은 앵커로서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인공지능 사례가 있습니다. 간호사, 의사, 군인, 친구 등이 되어주는 로봇이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AI가 사람들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기분입니다. 컴퓨터 파괴 운동이라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은 지식혁명입니다. 이 혁명에 대해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배워서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을 습득하려는 자세 말이죠.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 알게 된 명확한 인식과 이해를 뜻합니다. 알다와 같은 뜻이죠. 무엇을 알고 있거나 이해하면 지식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지식에는 신성지식, 인성지식, 과학지식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유튜브에서 저희 분생관 교실 유튜브에서 설명한 것이죠. 지식이 얼마나 쌓였는지 이제 인간은 지식을 통하여 신이 되고 있습니다. 제우스나 힌두 신처럼 말이죠. 다만 전능하지 못할 뿐이죠. 자,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 공부 잘하기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공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공부란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식을 쌓는 것이며 자신의 존재에 대해 깨달음을 얻으려는 노력이다. 위험 감수는 여기서 시간 낭비거나 타인의 사고에 위협이 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아무튼 공부가 중요한 것은 의외의 사건을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공부를 하면 불행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시간 연장보다는 손실 복구 시간이 더 짧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여기서는 공부하는 사람들을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위험 감수와 진실 추구하기입니다. 고위험 특수 분야에는 성자가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성자들은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래 교육자는 특수 분야의 지식을 진리처럼 전하지만 위험 부담이 적죠. 그에 반해서 예언자는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면서 위험이 높은 사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일반 지식인들은 안전하게 지식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저위험 고소득 상품 수단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부는 자신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밥 먹듯이 하는 일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 일은 결과가 아닌 과정입니다. 결과는 긴 시간이 필요한 불확실한 단어이지만 과정은 매일 지금 여기를 뜻합니다. 밥 먹듯이 말입니다. 그 과정은 일생의 일이고 따라서 일일 성과가 필요합니다. 성과는 한자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죠. 매일 그 열매가 무엇인지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는 가시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열매를 손에 들기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은 바로 성과 있는 공부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트 필기를 중시해야 합니다. 책을 읽으면 노트하고 연결하여 노트 필기할 것을 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은 몇 번 읽느냐 하면 3번 읽는다고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저자를 읽고 나를 읽는 것입니다. 책 3번을 읽는 방법을 보면 이렇게 표에다 제시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밑줄을 칩니다. 두 번째는 저자를 읽기 위해서 밑줄 친 것을 내 노트에 옮깁니다. 세 번째는 나를 읽기 위해서 내 노트, 즉 적은 곳에서 밑줄을 다시 긋는 것입니다. 여기 이 과정에서 적자 생존, 즉 적는 자만이 생존한다는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 노트 이 3권을 올렸습니다만은 상어로 넘기는 첫 번째 노트보다는 좌우로 넘기는 두 노트를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 바로 좌백 우필 때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펼친 노트는 위에 RO 노트입니다. 왼쪽을 비우고 오른쪽에 주로 적었죠. 오른쪽 한 곳에만 적어야 집중이 잘 되고 나중에 추가할 내용이 생기면 왼쪽 여백에 적으면 됩니다. 공부의 성과는 노트의 개수로 나타냅니다. 노트에서 인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가 검색이 아니라 발견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에서 차례 경지로 나가야 합니다. 시는 볼 시, 찰은 살필 찰입니다. 여기 대학에 나오는 한 구절을 보면 심부재언, 시이 불견, 청이 불문, 시기 부지기미, 즉 마음이 없으면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뜻이죠. 단순히 보다라기보다는 차례 경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그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차례 경지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5가지 역량을 말합니다. 관찰, 진찰, 통찰, 고찰, 성찰. 이것을 구체적인 절차로 보면 관찰에서는 현상과 배경을 조사하고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핵심적인 것을 선택해서 적용하고 나중에는 실행 평가한 다음에 사후 관리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저녁 식당을 개업한다 할 때 이 식당 분위기와 집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여기 식당에서 보이는 요인과 안 보이는 요인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핵심적인 요소로서 이 지적 소양과 겸손한 자세를 여기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식당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특별하게 자신만의 그 식당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셋째로 stay hungry, stay humble입니다. stay hungry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성과 중심의 지식을 추구하겠노라 하고 말입니다. 목표는 꿈에다 기간을 더한 것입니다. 제안하건대 5년마다 새로운 주제를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갈망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겸손은 나를 낮추기보다는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김장철에 대비한 배추밭입니다. 이 밭은 지난 8월에 만든 것이고 모종 심기도 그때 했습니다. 그 후 계속 관리해 왔지요. 조금 있으면 이 배추로 김장이 가능하겠죠. 왼쪽 밭은 내년 5월에 마늘과 양파를 얻기 위해서 이번 10월에 갈아 넣은 밭입니다. 화학 비료는 노땡키죠. 퇴비와 함께 닭장의 개분도 넣었습니다. 분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분생이죠. 밭갈기는 늦어도 일주일 숙성이 필요합니다. 당일치기는 금물이죠. 씨 심기에도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은 진정 밭갈기입니다. 준비하고 씨앗을 심어 때가 되어야 성과물을 얻는 것이죠.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하기 시습지 부력여로 배운 것을 노트에 적고 수시로 익혀야 즐거움이 옵니다. 반복이 기적이 될 때까지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 근사 인재 기중의 절실하게 묻고 현실에 근접한 현실 근처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입니다. 어지린자입니다. 질문하면 생각을 자극하고 정보를 모으고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품이 어지러지는 방법입니다. 강의 요약을 세 가지로 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노트 필기를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차례 경지, 말하자면 좀 더 살피는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stay hungry, stay humble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과제로서 책과 노트를 발견해서 즉시 실천에 한번 옮겨보시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아무에게도 책임지우지 말라. 나 자신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것이 옳으면 즉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일이면 즉시 벌을 받을 것이다. 오시오 라즈니시. 감사합니다.